안녕하십니까. 244페이지 점유보호청권. 점유권 보고 있습니다. 물권 강론 중에. 조문만 잘 보자 그랬죠? 조문 다 외우셨죠? 자꾸 읽으세요. 외워져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만 침탈에 의한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볼 거죠. 1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받으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점유가 있고 임대인 간접 점유가 있죠. 가계 점원의 점유 보조자가 있었죠. 그죠? 196조는 몰라도 되고요. 점유 태양 추정이 있죠. 무과실 점유 빼고 소유이사, 선의 평온 공인 점유. 선의가 악의로 바뀌죠.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된다 이렇게 돼요. 점유 계속이 추정되죠.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다른 경우 다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특정 승계를 받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되죠. 점유물에 대해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이때 점유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는 수취 못하죠. 선의 자주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손해배상하면 되고 악의 또는 선의 타주는 전손해배상하고 선악불문, 자타불문, 비용상환, 필요이익기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다 외워야 되죠. 저 몇 쪽 안 외워도 돼요. 내용을 외워야 돼요. 내용을. 아시겠죠? 교재에 있는 조문을 자꾸 읽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점유권의 마지막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들은 채권상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건 없고 점유권만 딸랑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미리 와서 점유한 내 채권상은 아니죠. 점유한 채권상을 누가 쉬는 시간에 뺏어갔다.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점유권만 있으면 그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죠. 이 중에 중요한 게 반환 청구권이죠.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를 침탈당할 것 이렇게 되죠. 뺏겨야 돼. 뺏겨야 돼. 사기당해서 넘겨줬어. 잃어버렸어.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하죠. 뺏겨야 됩니다. 침탈. 기간도 제한이 돼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요때요 1년 내 반환을 청구했는데요. 안 줘. 반환 안 하네. 그럼 반환 소송으로 가야 되고요. 그 소송도 1년 내. 요거를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요거 지나면 소송 제기 못합니다. 세 번째, 점유를 침탈당해서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반환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및 손해가 따로 생겼다. 반환 및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누구? 세 사람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침탈자.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어. 근데 그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 도둑놈. 네? 침탈자. 그 도둑놈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장물합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장물합의 뭔지 아시죠? 장물합의 아시죠? 예? 장물합의. 절취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장물이 뭐예요? 절도품이잖아요. 모르시나? 장물합의? 장물죄가 뭔지는 아세요? 장물죄. 훔친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숨기는 죄. 그게 장물죄예요. 장물합의라고 불러요. 그냥 장물합의라고 하지 마라. 훔친 물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오케이? 네, 악의 특별성. 장물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는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에게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를 못합니다. 예? 꼭딱 머릿속에.
소유물 반환 청구하고 달라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말씀합니다. 세 사람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요게 딱 적용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외우십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는 있고 이제 방해 예방인데 이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담보라고 되어 있거든. 204조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205조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206조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되어 있다. 이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에서 기억할 게 이게 전부예요. 244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양가를 번에 204조 1항, 2항, 3항이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이 있고요. 특히 그 네 번째 줄 사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이 있고요. 오른쪽에 위에 동그라미 한 번에 행사 내용의 세 번째 줄 침탈자의 고의과실 플러스 손해가 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병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번 제척기간이고 네 번째 줄 출소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방해 제거 청구는 뭐 조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밑으로 206조를 가면 동그라미 1항, 1항에 보면 두 번째 줄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208조가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전혀 별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돈 주고 사셨죠? 소유권 있죠? 현재 점유도 하고 계시죠?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할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는 1년 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년 6개월이 지나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합니다.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승패가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1항이죠. 두 번째, 내가 소유하고 앤드 점유하던 물건을 뺏겼어.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법원에다가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나는 패소당해야 돼요. 근데 법원이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상소를 시켜버려. 나는 분명히 점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본권 가지고 재판을 해. 그럼 안 된다고 그러죠. 그 2항이죠.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전혀, 본권은 전혀 별개에 걸리고 물권적 청구도 전혀 별개고 소송도 전혀 별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게 208조 내용입니다.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248페이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자력구제 준점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끝. 끝났습니다. 이게 점유권 내용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아주 중요하죠.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이죠. 그래서 충돌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제한도 제일 많아요. 헌법, 민법 등등에서 각종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법 211조, 212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하에 미치고 이렇게 되죠. 특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조심합니다. 미채굴 광물하고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미채굴 광물은요, 광업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판례고요.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린관계라는 걸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서로 상자 이웃린자를 쓴다 그랬어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충돌의 미연 방지 또는 조절 목적의 법률관계. 토지와 토지 인접한 사람끼리 경계선에서 충돌 많지요. 아파트 윗집 아랫집 충돌 많지요.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상린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접해야 되죠. 상린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접해야 되고요. 소유자 사이의 관계예요. 하지만 확대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채권관계, 임대차 계약에까지 상린관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 권리가 몇 개 있어요. 그 권리는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니까 따로 등기 따위는 필요 없고요.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별도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소멸하지 않죠. 뭐 상린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지만 상린관계는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접해야 된다.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에게 확대된다. 확대된다. 등기 필요 없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마지막이 뭐였죠? 임의 규정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딱 특징으로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조문 몇 가지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경계와 관련된 거, 경계표 설치 및 비용 관련된 거, 경계표 설치 및 비용과 관련된 조문하고요. 경계를 넘어온 수지, 목근, 제거 관계, 수지, 나뭇가지, 목근, 나무 뿌리 이런 것들. 경계선 부분에서 건축할 때 반 미터 띄워라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조문만 암기하시면 돼요.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40개가 넘는데 30년에 한 번씩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기출 받아보면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몇 가지 시험 직전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 몇 개 나오는데요. 그중에 주의토지 통행권만 조심하시면 돼요.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든가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수도등 시설권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주의토지 통행권만 적용 기억하자. 219조 유상통행권이 있고 이게 원칙이죠. 유상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통행료를 지급하라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220조는 무상통행권은 예외입니다. 예외. 통행료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219조 유상통행권의 원칙인데요. 의, 요건 같이 기억합니다. 의하고 요건하고. 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과 공로 사이에 공로 일반인 통행이 허용된 도로. 이 땅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이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자, 이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통로가 아예 없어. 맹지. 또 하나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세 번째, 이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해서 네 번째,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할 권리, 이렇게 통행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통행업 권리. 일방적인 거죠. 요것만 맞추면 주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소유권의 내용이. 자, 정리.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두 가지.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행하되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하라. 유상통행권이 되겠죠. 요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들이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단 편리하다는 의미로 통행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면 값의 땅을 통행하는 게 편리해. 이거 인정 안 돼요. 통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인정되는 거지. 편리하다는 의미로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기억나시면 돼요. 요건가에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범위와 폭.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몇 미터인지 정해져 있지 않더라. 건축관련 법령에 도로 폭 규정이 있던데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건축관련 법령에 있는 도로 폭에 관한 규정과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된다. 장차 이용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범위와 폭. 내용 뭐 할 수 있냐? 당연히 통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비용 부담하면 되죠. 지가 통로 개설. 질퍽거리면 포장도 할 수 있고 방해물이 딱 있더라. 철거할 수 있다. 통행, 통로 개설, 포장, 방해물 철거까지 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마치 자기 땅인 양 통행로를 배타적으로 주면 이거는 안 된다. 네 땅이냐 자식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 을의 점유를 배제한 채 갑이 통로 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거 조심하세요. 안 되는 거 하나. 배타적 점. 다섯 번째. 천년만년 유지되냐? 아니다.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공로가 접하게 되면.
공로가 개설이 돼서 공로에 접하게 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보상 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소멸하나? 아니 그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보상 의무 돈 없다고 통행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상 의무를 게을리 한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공로에 접하게 됐을 때 소멸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보상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 같이 통행권자 걸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무상통행권은 뭐냐? 두 가지 중에 하나. 땅을 하나 갖고 있던 갑이 그 땅을 쪼개가지고 일부를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갖고 있던 갑과 을이 토지를 분할하거나 이렇게 일필토지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했더니 맹지가 생겼네. 공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겼네. 이런 경우. 토지 일부 양도 또는 공유 토지 분할. 앤드 맹지의 발생. 그럴 때 요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얘네들의 승계는 안 돼, 안 돼.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죠. 220조에서.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죠. 딱 요렇게. 주의투자권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256페이지 소유권의 의의가 있습니다. 211조. 확인하시고요. 성질은 됐고요. 자만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 257페이지 토지소유권에 보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상린관계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죠. 오른쪽 양가로 4번 주의토지토인권 219조와 220조 조문 일단 확인하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의.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밑에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까지 여섯 번째 명의신탁자에는 인정 안 돼. 밑에 기억 니은 동그라미 한 번에 기억 오른쪽 니은 디귿 리얼 동로개설 미음 시옷 동그라미 4의 기억 니은 동그라미 4의 기억 니은 동그라미 5번에 기억의 세 줄 다음 페이지 니은에 버럭해 되어 있는 거 그 정도 문제도 겁나 쉬워요. 1번 실제 통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된다. 그죠? 2번 장차 이용상을 대개해서 미리 정할 수 있다. 땡 안 된다 그랬어요. 3. 통로 개설 비용은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4. 통행이 방해되는 축조물은 철거되어야 할 것이고 5. 상린관계가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조문이 나왔네요. 상린관계 다 필요 없고요. 267페이지 맨 위에 237조 265페이지 맨 위에 237조 265페이지 237조 239조 밑에 240조 다음 페이지 242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242조에 보면요. 1항에 건물 지려면 관습이 없는 한 반 미터 띄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항에 뭐라 했어요? 반 미터를 안 띄워서 그럼 철거 청구할 수 있지. 반 미터 띄우라 그랬는데 안 띄웠으니까 철거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예제 그게 답으로 나왔죠. 28회에서 그리고 5번 경계선 부근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장을 띄워야 되는데 안 띄웠어. 근데 건물이 완성됐어. 일단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일단 그렇게 필요한 조문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오늘 뭔 일들 있으세요?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그러네. 네. 100일 때 이래로 200일 때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런가?
4월도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제가 3, 4월 달에 쌍코피 한번 터져보자 그랬는데 여전히 코는 멀쩡해. 여전히 코는 멀쩡해. 도대체 쌍코피는 언제 터지는 거야? 5, 6월 달로 미루셨나? 쌍코피? 빡세게 하셔야죠. 빡세게 하셔야지. 빡세게 안 해도 좋아. 힘을 내. 힘.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도대체? 뭐 공부하셨고 피곤해서 멍한 표정이 아니야. 공부했고 피곤한 표정은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알아. 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안 피곤해? 매일 한 4시간밖에 못 자요 저는. 아직도. 자료 정리하느라고. 맨날. 제가 성질이 좀 못 돼가지고요. 옛날 자료를 그대로 안 써요. 매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렇게 봐도 오타도 생기고. 그렇게 봐도 매년 바꿀 게 생겨. 아, 이 표현이 지난 작년에 썼을 땐 좀 어색하네. 그럼 바꿔. 맨날 그 짓을 하고 앉아있어. 아, 원래 잠도 없고요. 원래 밤잠도 없고 새벽잠도 별로 없어요. 특히 새벽잠. 옛날부터 그러죠. 젊을 때부터. 6시면 눈이 빡 떠져 그냥. 습관이에요. 잠 새벽 2시에 자도 6시, 3시 자도 6시, 4시 자도 6시. 빡 떠져.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6시에 빡 눈 뜨고 밥 먹고 다시 자. 다시. 뭐 얘기하다가 힘을 내시라니까. 힘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 268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을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계약 등 법률 행위한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텐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일단 187조가 적용돼서 뭐 상속이나 경매 이런 걸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예 명문 규정에서 취득하는 게 있죠. 취득시효. 249조 선의취득 지난주에 봤죠.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샀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고요. 첨부라는 게 있죠. 그중에 취득시효가 아주 중요하죠. 첨부 중에 부합이라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나머지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취득시효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일정한 시간이 흘러 그럼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겨.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로 한다. 크게 말하면 그렇다. 조금 세밀하게 말하면 갑소유 부동산이나 동산을 을이 점유를 하고 점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을에게 넘겨주는 국가가 강제로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를 한다. 취득시효.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가, 너 소유권 필요 없단 말이죠. 뺏어갖고 사용한 사람에게 주는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공통적으로 점유 취득시효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하나 더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없고 이렇게 되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이다. 245조 1항. 20년 이상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도 있다.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점유를 소유권 취득하죠. 동산은 10년짜리 장기 취득시효와 5년짜리 단기 취득시효 두 개가 있는. 핵심이 오다 점유 취득시효. 이런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없는 권리 3개만 암기하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상권도 되고 통행지역권도 되고 분묘기지권도 되고 등등등. 안 되는 거 그런데 안 되는 거. 저당권 안 된다. 점유권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이 세 놈은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다. 단순 암기입니다. 저당권 답으로 나온 적 있죠. 네 번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객체, 대상 이런 것도 되나? 뭐 이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게 몇 가지죠. 첫째, 내 거 되냐? 된다. 자기 소유물 되냐? 된다. 내 건데 왜? 내 건데 누구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예컨대 내가
분명히 땅을 상속받아서 내 건데 등기가 엉뚱한 놈한테 가 있어. 그놈하고 소송이 붙어서. 근데 그 등기한 놈은 등기에 추정력이 있으니까 내가 소송해서 질 가능성이 커.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그럴 때 내가 취득시 효권을 갖췄다면 이거 주장해라 말이죠. 그래서 내 건데 내 거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토지 일부 되고요. 공유지분 되고요. 공유지분. 가불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20년 점유하면 병은 각과 을에게 지분 넘겨라 이렇게 되죠. 자기 소유물 토지 일부 공유지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되죠. 일반재산이란 건 구잡종재산을 말하는데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을 말하죠. 이거 되죠. 반면에 행정재산은 안 되죠.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안 되죠. 다섯 번째, 인공적으로 조성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물건, 인공공물. 인공적으로 조성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물건. 반대가 자연공물 있죠. 해운대 바닷가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된 공물.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인공공물은 돼. 그리고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동네 주민들이 수리조합을 결성해서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저수지를 축조하여 이 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끌어오겠더라. 이런 게 인공공물이에요. 이런 거. 그런데 이 저수지 둘레에 누군가가 울타리를 치고 20년을 점유했다. 그리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된다. 반면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계단 안 된다. 아무리 복도계단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나시고. 이렇게 일단 의, 유형, 권리, 객체 딱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245조 1항.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부터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를 말하죠. 의와 요건과 효과를 한꺼번에 의, 요건, 효과.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그러니까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니까 일단 이전 등기 청권이 먼저 생기죠.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건물이 갑소유 땅에 걸쳐 있는데 갑도 몰라 을도 몰라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됐다. 을은 건물 소유를 통해서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한 거 아니냐. 그럼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갑이 을에 대해서 경계를 침범했으니까 철거하라 하겠지만 을이 만약에 20년 이상이 됐다면 오히려 을이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점유 취득시효. 여기서 갑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20년 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점유를 주장 증명할 텐데 판사님 저는요 저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었고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는데요 라고 주장을 할 텐데 주장만 갖고는 안 되죠. 증명해야 돼. 증명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을의 입장에서는 197조 1항이 있었단 말이죠.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의사, 평온, 공연 점유가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 없다 말이죠. 그럼 요거만 남는 거예요. 20년 계속 점유. 판사님 저는 20년 계속 점유했는데요. 증명해라.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추정 안 되죠.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 인정받아야 되죠. 198조. 20년 텀을 두고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20년 계속 점유도 추정이 돼요. 자, 여기서 그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우리 대법원 갑소유 땅을 우리 처음에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와 하고요.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딱 요 두 시점을 말합니다. 최초 점유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요 두 날짜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을은 점유 계속이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자기 멋대로 현재 점유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서 역산,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을이 현재 점유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 임의 선택할 수 없다. 판례. 이 원칙. 자, 예외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소유자가 계속 갑이야.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이때는 선택할 수 있어. 을이 점유한 저 땅의 소유자가 변동이 없어. 그럴 때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 을이 20년이 됐어. 자, 을이 20년이 됐다.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20년이 되는 그 날 소유자를 상대로. 우리 대법원.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딱 한 사람.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그놈을 상대로. 그런데 을이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기는커녕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럼 일단 을은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병은 20년 이후의 소유자니까. 그런데 요 날도 을이 점유하고 있고 다시 20년 경과 이렇게 돼요. 불굴의 의지를 갖고 끈기 한국인 이렇게 되죠. 40년 이상을 점유한 을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됐고 그 소유자가 변동된 날짜에도 을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으며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새롭게 20년 경과, 이걸 2차 취득 시효라고 하고, 요 새롭게 20년이 되는 그 날의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이 최초로 점유한 날짜가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이 된 날짜를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취득 시효까지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뻑하면 이렇게 나오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생긴다.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이익이라고도 하고요. 시효 완성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시효이익 또는 시효완성의 효과. 자,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는요. 을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넘겨받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원칙적으로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을이 뭐 하고 있으면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요 다음. 을이 점유하다가 정에게 넘겨줬어. 미등기 전매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정에게 되팔고 정에게 점유를 넘겨줬어. 그래서 을이 점유를 상실했어. 그럼 그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수인하고 다르다 그랬죠, 지난주에.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확하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때 정은 갑에게
의뢰 이전 등기 조건, 의뢰 시 완성을 주장하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거 허용하게 되면 갑의 동의 없이도 마치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로부터 그 효과를 승계한 정, 점유를 승계한 정은요, 갑에 대하여 의뢰 시 완성을 이유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한 세트. 점유자가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이거 한 세트. 두 번째, 의뢰 시효가 완성됐다.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다.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갑이 팔아먹어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 마치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요. 을은 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을은 더 이상. 그런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을은 이전 등기 청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다만 등기를 청구해봐야 넘겨받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어찌어찌 갑에게 되돌아왔어. 그럼 을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 하나. 두 번째. 자,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팔아먹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중매매에서는 갑을이 매매가 있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었지만 요 경우는 갑을이 매매한 건 아니죠. 갑을이 매매 계약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라. 뭘 물으라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다시 한번, 갑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갑이 이렇게 등기를 안 넘겨줬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갑의 불법행위라는 건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의뢰 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먹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의뢰 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도 요청해서 병이 넘겨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본 것처럼 갑병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렇게 연결하시고. 두 번째가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을 당했다. 갑의 땅이 수용당했다는 건 불법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그죠? 국가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수용을 했으니까 불법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보상금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 한다. 그럼 정리하면 갑이 팔아먹으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수용을 당하면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 수용당했을 때는 갑에게 땅 넘기라 소리는 더 이상 못하니까 보상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상 청구도 마찬가지다. 을리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이 을로의 시완성실을 알고 있었어야 되고 따라서 을리가 주장했어야 된다. 갑이 팔아먹거나 갑 소유 땅이 수용당하기 전에 을리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거나 시완성 사실을 주장했어야 된다. 따라서 갑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을리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이 팔아먹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당했을 때는 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나 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이 갑에게 이렇게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줬다. 시완성은 을이 등기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부터 취득하냐?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점유 개시시로. 등기한 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로 개시한 때로 서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유취득세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건 좀 조심하자. 갑소유 땅에 을이 점유를 하여 20년이 됐다. 근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등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때 소유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나 내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내 땅을 네가 사용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없다. 을이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죠? 등기 의무자다. 더 이상 을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등기하면 점유 개시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을의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갑은 더 이상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를 점유취득시에서 확인하십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A 토지가 있다.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된 걸로 돼 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A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병이 나타났다. 이 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갑의 주장이 다 증명이 된다. 병의 주장이 증거서류에서 점점점 증명이 돼. 을 큰일 났죠. 예? 큰일 났어. 나중에 법원이 병 소유를 인정해버려. 그래, 을에게 말소하라. 막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기 직전이야. 큰일 났어. 얘 어떻게. 점유하고 있었네, 을이. 10년이 됐네. 아,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자. 즉, 이 등기가 무효.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자. 그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점유했어. 몇 년간? 10년간. 어떻게? 소유예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러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을이 물권법 총론에서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런 건 아니더라.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따로 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 결함을 약간 보완하게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어쨌든 이렇게 10년간 소유예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에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설령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걸 등기부 취득시효란다. 여기서 첫째, 등기뿐만 아니라 점유도 10년, 등기 10년, 점유 10년. 소유예사로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무과실 점유만큼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증명하라. 이렇게. 선의 무과실은 당연히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라는 거지 선의 무과실로 등기하라는 게 아니다 말이야. 즉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거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다.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네.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병과 소송이 붙었는데 병이 승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네.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등기나 점유 합해서 7년밖에 안 됐네.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감사하게도 갑 등기 및 점유가 3년이 됐네. 지난주에 점유 병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점유 승계 10년 되지요? 나아가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대법원은 등기 승계는 규정이 없어. 그래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점유 승계, 등기 승계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되죠. 바로. 동사는 10년짜리, 5년짜리 있고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이런 것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자,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시효 받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것도 있다. 조문만.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의 동산과 무주의 부동산으로 나눠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무주의 동산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무주의 동산만. 반면에 유실물이나 매장물은 무주물이 아니다. 소유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둘 다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공고. 유실물은 6달 경과, 매장물은 1년 경과하면 소유권 취득. 6달 내, 1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 또는 발견한 자가 소유권 취득. 유실물도 잃어버린 거니까 성질상 동산만 된다. 동산만 된다. 자, 매장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된다. 예를 드는 게 구차해요. 땅 파다 나온 고대 건축물 뭐 이렇게. 예를 든다는 게 겨우 그런 거예요. 어쨌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 두 번째,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된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점유해야 된다. 하지만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된다. 발견만. 또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 그 매장물이 묻혀있는 물건을 포장물이라고 하는데 갑소유 땅에서 을이 발견했다. 자, 을 발견자, 갑 포장물 소유자. 절반씩 취득해야 돼요. 요 정도 간단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조문 조심하시면 돼요. 무주물이 됐든 유실물이 됐든 매장물이 됐든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국유. 선점, 습득 발견한 자는 국가의 보상 청구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 자,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 마지막이 첨부죠. 첨부는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어찌어찌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첨부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2개의 물건이 어찌어찌 하나의 물건이 돼요. 그래서 기존 물건의 소유권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이 발생하면서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놓은 게 첨부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때 2개의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합은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혼화나 가공은 성질상 동산만 돼요. 혼화나 가공은. 그래서 이거 세놓으면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세놓으면.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부합이라는 것은 2개의 물건이 합체되는 걸 말한다. 합체. 갑이 갖고 있는 민법 요약집과 을이 갖고 있는 계론 요약집을 재본해서 1차 요약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게 부합이죠. 본드로 딱 붙여버렸습니다. 재본해가지고. 이때 이 1차 요약집이 갑소유냐 을소유냐 일단 먼저 주종을 구별해라. 주종.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종이냐. 구별이 되는 경우에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구별이 안 된다.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라.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해라. 부합 당시 민법 요약집은 15,000원, 계론 요약집은 14,000원. 15대 4의 비율, 15대 14의 비율로 공유해라.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예외죠, 예외. 그걸 혼화에 그대로 적용해라. 혼화. 갑의 소주 1병과 을의 맥주 2병을 합쳐가지고 소맥 1주전자를 만들었다. 누구 거냐 이게. 역시 주종을 구별해라. 안 되면 혼화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해라. 이렇게. 이게 혼화. 섞이는 거죠. 섞이는. 가공. 갑의 물건을 을이 가공을 해야 노력을 한다고 돼 있어요. 가공을 한다. 갑의 유자 1박스를 을이 노력을 들여서 유자청 10병을 만들었다. 이런 게 가공이죠. 그 유자청이 누구냐? 원칙 재료주의. 갑소유. 원칙 재료주의. 근데 유자청 1박스는 5,000원,
유자 한 박스는 유자청 한 병당 5,000원씩 10병 5만 원. 10배를 뿌려버렸네, 을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네. 이럴 때는 가공자 소유. 이렇게 됩니다. 종문 딱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자.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256조가 있죠.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누가 소유권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그게 원칙.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 동산, 불문.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다. 그 나무는 갑소유. 이게 원칙.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다. 그 나무는 원칙 갑소유. 을은 토지 소유자 갑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마찬가지다. 증축 부분은 갑소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뭐 엘리베이터는 갑소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했을 때 그 물건이 나무는 트럭에 싣고 왔겠죠. 트럭에 싣고 오는 동안은 동산이었지. 그걸 심었어요. 동산이 부합한 경우.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한 경우. 다 불문한다. 요 물건은 부동산, 동산 불문한다는 거예요. 판례할 때. 그 물건은 갑소유.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해도 기존 부동산 소유. 그게 대원칙. 단 예외.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라고 합니다. 권원이란 건 정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부속됐다는 건 독립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갑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따위를 통해서 나무를 심었어. 정당. 그죠? 무단으로 심은 게 아니라 갑의 승낙을 받아서 심었어. 정당. 앤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자 을이라고 해놨어. 독립. 이럴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또 건물도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증축. 정당.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부속. 그럼 부합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수목의 집단 보존 등기에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미분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이런 것들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별도의 물건이다.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 집단인 임목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미분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리고 증축이 됐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은 뭐에도 미친다?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그런데 이 기존 건물 등기부를 표제부 변경을 안 했어요. 기존 건물은 5층, 증축은 2개 층을 증축해서 7층. 그럼 기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5층 콘크리트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걸 뭘로 바꿔야 돼? 7층으로 바꿔야죠. 표제부 표시를 변경해야죠.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됐어. 당연히 경매법원은 등기부만 갖고 경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걸 누락한 채 요것만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고 요것만 경락 허가를 했어. 이때 경락인 여기만 취득하느냐 증축 부분도 취득하느냐 증축 부분도 취득한다.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축 부분에도 당연히 미치니까 설령 경매법원이 깜빡하고 증축 부분을 누락한 채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 건물 부분만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것 때문에 부합이 나와요. 됐죠? 그리고 아주 거지 같은 게 하나 있죠. 나는 문제를 통해서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첨부가 있어요. 새 물건의 소유권자가 정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구물건의 권리자들, 구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새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겠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물건의 권리를 상실한 자, 신물건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어. 뭐 할 수 있다? 신물건 권리 취득한 자에게 보상 청구. 그런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8페이지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양가로 2번에 그 법률 규정이 한 게 뭐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이런 것들이 있죠. 취득 시효가 있습니다. 서술의 의. 양가로 2번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5번째 줄 저당권이 보이고요. 마지막 줄 점유권, 유치권이 보입니다. 인정 안 된다는 거, 취득시 안 된다는 거. 오른쪽 2번 245조 1항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 딱딱 타이틀만, 토지 일부, 국유재산 중 첫 번째 줄 일반 잡종재산, 쭉 내려 공유지분, 공유지분, 인공공물 된다 그랬고요. 자연공물 안 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평원공용 자주점유. 기업, 선의 무과시는 필요 없지요. 점유취득시효는. 니은, 자주점유해야 되지요. 추정된다 그랬어요. 세 줄.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2번 20년 계속 점유해야 됩니다. 니은, 기산점이 중요하죠. A, 박스 밑에 B. 동그라미 3번 등기가 나왔고요. 기업 등기 청권이 나왔습니다. A, 채권적입니다. 세 번째 줄 취득시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B, 세 줄, B 쫙 읽어주시면 되죠. 니은, 취득시 완성 전에 등기명의자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 그럼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니은이겠지. 반면에 박스 밑에 디귿, 취득시 완성 후에 병에게 팔렸어. 병에게는 이전등기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딱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찾자 말이야. 20년이 되는 날. 20년 전에 팔렸다. 되기 전에. 후에 팔렸다. 이렇게 다. 구별하자. 거기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 밑에 A,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B,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홀랑 팔아넘겼다. B,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5번째 줄. 불법 행위가 된다. 6번째 줄. 그 불법 행위의 병이 적극가다 맺다. 반사질수는 무효가 된다. C, 갑을이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D, 갑이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자 A가 갑에 대해 가지는 이전등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사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 A는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밑에 2, 수용됐다. 대상청구권. 수용됐다. 대상청구권. 뭐 그 정도. 그 정도.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건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넘깁니다. 277페이지 245조 등기부 취득시효. 양가로의 동그라미 1. 쭉 내려서 동그라미 2. 점유승계, 등기승계. 다음 페이지 쭉 내려서 양가로 2. 동그라미 1, 2. 그 정도. 그 정도. 오른쪽 5번에 양가로 1. 동그라미 1.
5번에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 동그라미 3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양가로 2에 동그라미 1, 2. 특히 2. 282페이지 무주물 선점 252조 1항 2항 1항 2항 유실물은 6개월 조심하고 매장물은 1년 조심하시고 특히 세 번째 줄 남의 땅에서 발견했을 때 절반씩 취득하라. 절반씩 취득하라. 첨부 서설의 의 다음 페이지 부합 양가로 1 256조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약 오른쪽 동그라미 2번에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판례 맨 밑에 비교 판례 비교 판례 그거 조심하시고 다음 페이지 3번에 기약 A B 니은 디귿 오른쪽 동상 간의 부합은 조문만 그걸 그대로 혼화해 적용 가공 역시 조문만 1항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에서 중요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효력 보겠습니다.